경찰이 온라인 불법 도박 논란에 휩싸인 개그맨 이진호 씨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 씨의 상습 도박, 또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는데요. 점차 커지고 있는 이진호 씨의 불법 도박 논란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한편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연세대가 문제지 등을 불법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문제 유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 SNS에 온라인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했던 개그맨 이진호 씨에 대한 논란이 고백 이후에 더욱더 불거지고 그 논란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경찰이 입건 전에 내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시청자의 이해를 좀 위해서 입건 전 내사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내사 단계에서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누군가의 고소 고발에 의해서 사실 사건의 조사가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사실상 어떻게 뭐 첩보를 입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경찰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좀 사건화가 될 수 있겠다, 입건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은 막바로 입건을 하는 것은 사실 부담이기 때문에 네. 내사라는 단계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사 단계에서는요, 일단은 정말 백지 상태에서 이것이 입건에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는 가장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일단 지금 뭐 이진호 씨에 대해서 사실상 고발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애초에 시작은 본인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예요. 그랬었죠. 뭐 수사기관에서 자기 발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SNS에 글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떠한 고소가 아직 들어온 것도 없고 예. 본인은 일단 혐의점이 있다라고 시인을 하고 있고 언론에서 사실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사건화가 될 수는 있겠는데 예. 사실상 그 전에 이제 백지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진호 씨가 이제 직접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꽤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더라고요. 뭐 2020년에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겼는데 본인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정식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겠죠? 일단은 혐의점이 인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이진호 씨는 지금 본인이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뭐 2020년부터 언제까지 이제 얼마만큼의 도박을 했는지 그리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수집도 굉장히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뭐 불법 도박을 했다라고 보면 그때 당시에 사실 불법 도박을 위해서 인터넷에 로그인을 한 기록이라든지 실제로 판돈을 본인이 얼마만큼 가지고 와서 이걸 잃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돈의 흐름이 쭉 입증이 돼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본인이 부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진호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좀 보니까 형법상 사기에서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구체적인데 좀 차이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형법상의 사기, 그 특경법상의 사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때 사실상 변제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돈을 빌리는 그런 경우에 이제 차용 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형법에 있는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특경법상의 사기는 액수에 따라서 갈리게 됩니다. 만약에 액수가 5억 원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사기죄보다 법정형이 더 가중이 된 특경법상의 사기죄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경법상 사기죄에서도 사실상 5억 원 그리고 50억 원 단위로 이제 금액이 나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진호 씨의 경우에는 뭐 50억 원까지는 이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특경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형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사기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특경법상의 사기죄는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징역형만 규정이 무조건 되어 있고요. 징역형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집행유예형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벌금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특경법상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진호 씨가 고백한 내용에는 일단 뭐 지금은 불법 도박을 끊었다고 했지만 이게 2020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도박죄의 경우에 사실상
사실상 상습성이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박의 경우에 단 한 차례에 그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단 한 차례라고 본다면 사실상 일시오락으로 볼 가능성도 있거든요. 일단은 도박죄로 인정이 된다면 상습성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고 예. 이진호 씨의 경우에도 2020년대에 내가 이제 불법 도박에 손을 댔다라고 고백했지만 언제까지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어요. 예. 뭐 최근에는 손을 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 기간이 굉장히 장기간이고 수회에 걸쳐서 이렇게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도박을 즐겼다라고 한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추가로 알려진 내용들이 있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연세대 파문 계속 커지고 있는데 연세대 측이 논술 문제를 유출한 수험생 등을 특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수험생 2명을 포함해서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험생 2명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그 시험지에 필기를 한 것을 대조를 해서 인터넷상에 올라온 사진과 대조를 해봤더니 2명을 특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특정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무래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지금 혐의가 특정이 되는 수험생 2명 등 6명, 총 6명을 이렇게 업무방해죄로 일단은 고발을 한 상황이고요. 업무방해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실 시험지, 그러니까 논술고사장에서 배부된 이런 대입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당연히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외부로 유출해서 어떠한 논란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추가로 시험 전반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도 의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공정성 훼손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태의 경우에는 일단은 시험 시간을 착각을 해서 고사장에서 시험지를 1시간 일찍 배부를 한 그 행위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상 굉장히 이러한 감시가 철저하지 못한 틈을 타서 본인의 인증샷을 찍는다라든지 아니면 네네. 시험 문제를 찍어서 외부로 유출하는 그 두 가지 행위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두 가지 행위 모두가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예. 다만 연세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고사장에서 실수한 부분, 일찍 시험지를 나눠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라든지 자체 내에서 좀 해결을 해보고자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렇게 유출한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신원 특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넓게 좀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이 터졌을 때는 본인들이 기준이 아니라 피해 입은 쪽이 그 기준을 좀 들어보고 헤아려야 될 텐데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이 뭐냐면 대통령까지 책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지시하면서 교육부가 연세대 측에 대해서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뭐 이런 압박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건 초기엔 다소 좀 이렇게 미온적인 대응으로 질타를 받았던 대학 측이 역시나 공식 사과를 좀 하면서 5가지 방지책까지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은 뭐 사실 이 5가지의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재발 대책이라는 것이 기존에 당연히 있어야 됐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문제의 사전 유출을 막기 위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네. 그리고 자리를 자유 자석제인데 지금 이걸 지정 자석제로 좀 바꾸겠다. 그러니까 없던 걸 이제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사전 검토를 2단계로 나눠서 사실상 문제에 대해서 이번의 사건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2단계로 나눠서 해서 문제의 오류를 좀 잡겠다. 이런 취지로 좀 보이는데요. 사실상 대입이라는 그러한 중대한 그러한 절차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네네.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좀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이것이 앞뒤가 맞는 내용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예. 유출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을 하겠다라고 지시를 하기도 하고 애초에 사실상 문제가 일찍 배부된 것이 문제의 단초라고도 볼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교육부에서는 연세대에 엄중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일단 이번 사건의
논란에 대해서 연세 측은 재시험은 불가하다라는 방침을 내놓고 있으니까 수험생들의 반발이 세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험생 중에 일부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법적 다툼에 나설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약에 이러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예. 입시 절차가 정지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네네.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응시생들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가 나오기 전에 빨리 우리 가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네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합격자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사실상 이러한 이 익시릭을 박탈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대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상 이런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가 있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이러한 논술고사의 효력을 아예 정지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정지를 하겠다라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사실상 대학 측에서 이런 논술고사를 대체할 만한 어떠한 방책을 마련해달라라는 의사로도 읽힙니다. 학교의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서 공부에 매진한 학생들의 어떤 뭐랄까요 소중한 시간, 네. 기회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의 상황 자세히 또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죠. 어제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한이가 이제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소속사 내에서 본인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에 대해서 함께 국회에 나왔던 어더우의 김주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반박을 하면서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였는데 저희가 이 관련 내용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재반박에 오갔던 두 사람 공방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오시면서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맞으시고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그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이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느낌뿐만 아니었고 저희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걸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 아쉽게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파악한 관계로서는 서로 간에 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한희 씨의 말씀과 주장을 다 믿고 있고 어떻게든 저도 답답한 심정에서 그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죄송한데 최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더 하실 것도 더 있었고 예, 어제 국정감사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 자 먼저 한이와 그 김주영 대표 간의 엇갈린 주장 물론 뭐 눈물로 호소한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엇갈렸었는데 다시 정리를 좀 해보죠. 일단은 이 사건의 발단은 사실상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뉴진스가 내가 어떠한 뭐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불쾌한 사실을 겪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예. 일단은 이번 국감에서는 과연 이 한희 씨가 겪은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쟁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한희 씨의 입장에서는 같은 인간으로서 내가 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아티스트로서의 기본적인 인간적 존중을 한다면 이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낸 것이고요. 예. 더불어서 증거에 있어서 뭔가 조작이 된 듯한 그러한 이제 네. 의미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전체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반대로 이제 김주영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사내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사내 이사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따돌림을 가해했다라고 지적이 되는 가해자의 경우에 사실상 다른 레이블 소속 법인으로 보면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CCTV 관련해서도 음성 녹취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CCTV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일부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가 좀 어려웠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그렇군요. 들었지만 김주영 대표가 한이의 주장을 믿고는 있지만 입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걸 한이의 주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 자료가 중요한 거겠죠? 일단은 당사자의 주장 측이 이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희 씨의 입장은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그때 당시 이제 그 매니저라고 칭해지는 그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존칭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네. 이렇게 무시해라고 반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지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객관적인 CCTV라든지 어떤 증인이라든지 목격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당시에 좀 밀폐된 공간이었고 일부 당사자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증거 확보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뭐 그 블라인드 앱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직원들이 유진 씨 욕한 것도 봤다는 글도 있었는데 어쨌든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어떤 의견이 더 많이 있는데 어제 국감장에서 보면 연예인이 이 한이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공방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현재 관련법상 아티스트는 근로자성이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연예인의 근로자성 여부를 결정짓게 될 핵심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회사의 직원으로서 사실 인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예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속 계약이 만료가 되면 그 회사를 떠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고 뭐 계약이 끝난다라고 해서 사실상 퇴직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근로자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한희 씨와 같은 이러한 사태를 조금 방지하고자라고 한다면 예. 관련 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그러한 범위를 넓힌다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로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프리랜서나 단기 고용직에 대해서도 우리가 폭넓게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출구를 사실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환노위에서도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예. 하지만 아티스트로서의 존중을 다하기 위해서 김주영 대표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주영 대표도 인정을 한 만큼 추후에 어떠한 법 개정이라든지 어떤 후속 조치가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